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문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 각 고조부 제도하는 방법 중 오늘은 계단과 지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말 그대로 높이가 다른 바닥에서 예를 들면 1층, 2층 높이가 다른 바닥에 단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구조체로 수평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디딤판은 여러분 각 구조에 이제 계단에서 구성 성분이 있는데 디딤판이라는 거는 발로 밟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디딤판이 되겠고요. 수직면으로 첼판 수직면으로 단 높이와 같은 높이 이 부분이 이제 여긴 지금 첼판이 없는데 여기 앞에 발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첼판입니다. 자, 그 다음 계단참은 계단이 너무 많고 높아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휴식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일자로 진행하는 부분을 계단참이라고 하고요. 옆판은 첼판이 없이 디딤판으로만 이루어진 목재 틀계단. 자, 여기는 지금 이게 디딤판이고 원래는 이 부분이 첼판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첼판이 없죠. 첼판 없이 디딤판으로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옆에 홈을 파서 디딤판을 고정시키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옆판입니다. 자, 난간은 말 그대로 세로 난간대와 세로 난간대와 또는 손스침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핸드레일로 이루어져서 추락을 방지하고 손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논슬립은 이렇게 계단 끝부분이 지금 이건 실내 계단이라서 그런데 실외 계단에 보면 이 끝부분에 디딤판의 끝에 미끄럼을 방지해요. 비나 또는 사람이 이렇게 발을 헛디뎠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논슬립입니다. 자, 틀계단이라는 것은 첼판 없이 디딤판으로만 이루어진 것. 앞에 그림과 같이 여기 지금 원래 이 부분이 첼판이죠. 근데 이 첼판이 없이 뭐만 있어요? 이렇게 디딤판만 있는 경우를 바로 틀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성 요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재료에 의한 분류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목조계단은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것으로 주택 내부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철근 콘크리트 계단은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계단으로 타일, 석재 등으로 마감을 해요. 철근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타일이나 석재로 마감을 하고 미끄럼 방지용 논슬립을 설치를 한다. 철계단은 온전히 완전하게 철로 된 것으로 공장의 창고에서 피난 계단에 적당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계단에서 각각 얘기하는 거 디딤판, 여기가 첼판, 난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논슬립을 깔아준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붕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건축물의 최상부를 지방이 아니라 지붕이라고 하고 얘는 외부의 공기를 막고 이 지붕의 경사도는 재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후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요. 지붕의 경사도에 대해서 보면 지붕의 경사도를 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사져 있는지를 물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옆에서 본 모양인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매는 분모를 10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이제 경사 부분 물매가 되는데 이 부분이 되는데 분모 길이가 10이고 여기 높이 분자가 3이냐 4냐에 따라서 물매를 10분의 4, 10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매는 10대
4 또는 뭐 10대 3 이렇게 해서 이쪽의 물매는 10분의 4, 얘의 물매는 10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모를 10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물매고 지붕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물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댄물매 10분의 10 이상일 때, 자, 여기가 10이고 세로도 10이에요. 1대1 비율이죠. 그럼 각도가 어떻게 돼요? 각도가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45도, 45도다. 그래서 경사 각도가 45도가 되는 게 바로 댄물매고요. 10분의 10, 10분의 10. 자, 그 다음에 10분의 1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5도 이상. 그럼 딱 10분의 10일 때, 딱 10분의 10, 45도일 때는 되물매. 그리고 10분의 10 이하일 때, 10, 뭐 한 4 해서 여기가 45도보다 적죠. 이렇게 되면 10분의 4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평물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5도가 기준인 거예요. 되물매. 이렇게 10분의 10, 45도 얘가 바로 되물매 10분의 10이고 이거보다 경사가 더 가파라. 10분의 10 이상이다. 요렇게 10분의 11 이런 식으로 되면 댄물매. 이거보다 적은 경우 얘는 평물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 댄물매, 되물매, 평물매 구분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바로 지붕의 종류에 대해서 잘 나와요. 자,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박공 지붕은 이렇게 지붕 두 개의 판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바로 박공 지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붕 두 짝이 딱 만나는 모양을 박공 지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잘 나온 게 모임 지붕. 이 부분은 박공인데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솟아 올라가죠. 자, 여기서 보시면 모임 지붕, 얘가 지금 이쪽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이쪽에서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요런 모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모임 지붕이죠. 자, 그 다음에 평지붕은 말 그대로 경사 없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하고, 그 다음 또 잘 나온 게 합각 지붕입니다. 약간 모임 지붕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합각 지붕은 여기 이게 바로 눈썹이에요. 우리나라 한옥 구조물에서 자주 나오는데 모임 지붕하고 비슷하지만 이쪽에 눈썹이 있어서 얘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금 살짝 다르죠, 이 부분이. 합각 지붕 약간 각져서 어디냐, 합각 지붕 여기 있네요. 이렇게. 모임 지붕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고 합각 지붕은 여기 박공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각져가지고 모임 지붕은 이렇게 생겼고 합각 지붕은 눈썹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각이 져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이 외쪽 지붕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 그 다음 꺾인 지붕. 말 그대로 지붕 모양이 완전 꺾였죠. 이게 꺾인 지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쪽 지붕. 한쪽으로만 경사져 있죠. 그리고 꺾인 지붕. 자, 그 다음 톱날 지붕. 이렇게 완전 톱날 모양으로 생긴 게 톱날 지붕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해보시면 이렇게 톱날처럼 지붕이 생겼다 해서 톱날 지붕인데 얘는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 주의해야 할 건 얘는 딱 봐도 주택보다는
공장에서 많이 사용해요. 주택에선 이런 모양으로 지붕을 짓지 않습니다. 주택에선 톱날 지붕은 사용하지 않고 톱날 지붕은 보통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톱날 지붕은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슬 지붕입니다. 이렇게 눈썹이 위로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소슬 지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옥에서 여기 이렇게 눈썹 부분, 제가 약간 잘못 설명했는데 이게 눈썹 지붕이고, 합각 지붕은 이 부분에 이렇게 각이 져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바로 합각 지붕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구분하시고, 중요한 건 톱날 지붕은 어디서 많이 사용한다? 가정, 주택이 아니라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붕에 이렇게 지붕에 그냥 지붕만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설치를 해줘야 돼. 여기도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홈통이라는 거거든요. 빗물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홈통으로서 이 지붕 끝에 물이 내려왔을 때 빗물이 타고 쭉 흘러서 땅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얘는 빗물 바지가 되겠습니다. 빗물 바지가 되겠고요. 이게 선 모양으로 생겨서 얘가 이제 선움통, 선움통, 그리고 처마움통, 모임움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계단이나 지붕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자, 계단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디딤판이 있고 철판이 있을 때, 요 끝에 이 끝부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깔아주는 게 바로 뭐라 했어요? 논슬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철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철계단은 피난 시 많이 사용하고요. 자, 공장 창고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요. 구조가 복잡하다? 철계단은 공장에서 사용하려면 구조를 비교적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붕 경사의 표시로 알맞은 것. 자, 지붕 경사의 표시를 우리가 물매라고 했었고, 여긴 항상 고정이죠. 10.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분모. 그리고 여기 숫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 만약에 10분의 10이면 여기가 딱 45도가 되면 이건 무슨 물매라고 했어요? 되물매. 그리고 이거보다 커져. 그럼 되물매. 10분의 12. 그리고 10분의 4와 같이 10분의 10보다 작으면 얘는 평물매라고 했죠. 그래서 지붕 경사를 표시할 때는 분모에 항상 10이 들어간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붕 물매 중 되물매에 해당하는 것. 아까 우리 방금 여기 앞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되물매는 10분의 10, 딱 45도일 때를 되물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되물매가 되려면 여기는 항상 10cm로 고정이야. 여기는 고정. 분모는 고정이고 얘가 45도가 되려면 여기가 같아야 되죠. 똑같이 10cm로. 그래서 10분의 10일 때 되물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붕이 아닌 것. 주택에서 사용되는 거 아닌 거예요. 톱날 지붕이라고 했죠. 톱날 지붕은 어디서 많이 쓰인다? 얘는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붕의 물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적은 것. 자, 지붕의 재료, 그리고 지붕 종류, 근데 크기나 모양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임 지붕 일부에 박공 지붕을 같이 한 것으로 화려하고 격식이 높으며
대규모 건물에 적합한 한식 지붕 구조. 자, 박공 지붕은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박공 지붕이라고 했고, 자, 모임 지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모여 있다고 해서.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합했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쪽이 각이 져 있어요. 이게 뭐였어?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합각 지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각 지붕은 한식 구조에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자, 다음 중 지붕에 떨어진 빗물을 땅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것, 지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요? 홈통이라고 했습니다. 홈통. 자, 이렇게 해서 지붕과 계단에 대한 문제도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보와 기둥, 기초를 잠깐 보시면 보는 슬랩으로부터 하중을 전달받아 기둥에 하중을 전달해요. 자, 여기가 집안 땅입니다. 그리고 기둥, 여기가 기둥, 이게 기초. 그리고 이게 바로 큰 보가 되겠고요.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큰 보. 얘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슬래브 밑에서 연결하는 게 바로 작은 보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위에 이제 슬래브를 전체적으로 깔아주는데 여기에 하중이 가해지죠. 이 하중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큰 보 같은 경우에는 보는 슬래브에서 하중을 받아서 어디로? 기둥으로 이렇게. 자,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슬래브에 하중을 직접 전달받거나 작은 보로부터 이렇게 하중을 받아서 기둥으로 전달한다. 자,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하중을 받아서 어디로? 기둥으로 전달하는 거. 자, 작은 보는 슬래브의 하중을 지지해요. 이 위쪽에 슬래브 밑에서 보가 하중을 지지해서 큰 보로 하중을 전달해 준다. 자, 기둥은 바닥과 보 등의 가로재의 하중을 받아 이제는 기둥에서 받은 하중을 어디로 보내? 기초로 보내는 거죠.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에 슬래브에서 받아서 보에서 기둥으로, 기둥에서 기초로. 자, 그래서 기둥은 기초에 하중을 전달한다. 기초. 자, 기초는 마지막으로 기둥 또는 내력벽으로부터 하중을 전달받아 어디? 완전히 땅바닥, 집 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건축 제도에 대한 파트 부분이 완전히 끝이 났고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건축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